만만치는 않은 30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자. 자, 앞에 40분을 풀었는데 문항을 다 못 푼 친구들 손 들어봐. 한 문제라도. 다 못 풀었다. 왜 손 안 드나? 한 문제 못 푼 거 아는데. 응. 자, 못 풀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자, 내리세요. 이분들은요, 일단 지금부터의 마인드는 바꿀게. 나는 앞에 40분을 다 풀었고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자, 앞에 40분 난 다 풀었고 난 다 맞았어요. 그럼 기본 점수 몇 점 쌓아놓은 거예요? 76점 쌓은 거야. 나 이미 최저 등급 맞췄어. 이럴 수 있어. 외대 정도면 3등급이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맞췄어. 그럼 이제부터 2등급 들어가냐 1등급 들어가냐의 싸움이야. 앞에 내가 다 못 풀었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의 30분은 딱 몇 번대에 매진하는 거야. 30번대에 딱 매진해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풀어내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의 30분은 이제 쌤만 말할 거야. 자, 앞에다 필기 들어가자. 자, 30분이라고까진 적어놨을 거야. 표지에다가. 맞지? 여기까지 적었지? 그리고 30분 동안 몇 번부터 몇 번 풀자까지 적어놨어? 31번부터 40번까지는 풀자 적어놨어? 자,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야.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늘 기준이야. 가장 먼저 푼다는 건 내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 몇 번 먼저 푸는 게 맞을까? 35번. 선생님 개인적으로 35번 추천. 35번. 그 확률적으로 접근해. 얘들아, 35번은 몇 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1번, 또 몇 번? 5번. 몇 번 답 안 돼? 1번, 5번은 답이 안 돼. 2번, 3번, 4번 중에 고르시되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좀 더 확률적. 3, 4 중에 찍어. 3, 4. 그나마 3, 4가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자, 어찌됐든 35번 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40번 넘어갑니다. 자, 40번은 무슨 유형이에요? 요약이죠. 근데 이 문제 보통 몇 번 답 많이 나오냐? 1번. 근데 요즘엔 진짜 안 그래. 그러니 얘는 확률적 접근보다는 우리가 풀었던 방식대로 풀되 요약 문제 풀 때는 첫 문장을 먼저 봐야 돼요. 요약문 짚어야 돼요. 요약문 짚어야 돼요. 반드시 풀이 순서 지키면서 요약문 읽고 위에서부터 답을 찾읍시다. 자, 이렇게 35, 40번을 풀었어. 그러면 시나리오 2번부터는 아가들마다 달라. 자, 그럼 이제 남는 유형은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눌 거야. 그 중에 본인이 좀 더 잘 풀리는 유형을 먼저 푸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럼 나는 뭐 빈칸 먼저 풀 수도 있고 순서 먼저 풀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쌤 저는 어떡하죠? 다 못하는데요. 혹은 반대로 쌤 저는 다 괜찮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천하는 건 2점짜리 먼저 골라 푸는 거. 3점은 빼고 빈칸 2점, 순서 삽입 2점짜리 먼저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가능하다면 3점짜리 하나라도 더 풀어보시고. 맞죠? 그러면 쌤 생각에 오늘 이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 절반, 못 건드리는 친구들 절반일 것 같거든. 내가 어느 쪽 절반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되 중요한 건 얘들아, 내가 다 못 풀었어. 두세 문제가 남았어. 그럼 그 두세 문제 슬쩍 읽고 답 고르는 게 맞을까? 그냥 한 번으로 미는 게 나을까? 한 번으로 밀어요. 쓸데없이 겉핥기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으로 밀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의 시나리오를 적어봐. 자, 일단 빈칸을 먼저 풀겠다 하면 여기다 빈칸 적는 거야. 나는 순서 삽입 먼저 풀겠다. 순삽. 저는 빈 순삽 다 비슷하게 느껴져서 2점짜리 먼저 풀겠다 하면 2점이라고 적는 거야. 자, 그럼 시나리오가 이렇게 세 개겠죠. 빈칸 먼저 풀 거예요. 순삽 먼저 풀 거예요. 2점짜리 먼저 풀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하나. 오늘 이대로 풀어야 돼? 자, 그럼 3번은 그에 맞춰서 가자. 빈칸 찍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못 풀면 돼. 순삽 찍은 친구들은 못 풀면 돼. 빈칸 풀면 되는 거죠. 자, 2점짜리 들어갔던 애들은 못 풀면 돼요. 3점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에요. 그치, 몬스터 때려 넣어. 몬스터 때려 넣어야 돼. 자, 노이즈 캔슬링. 자, 준비하시고 풀어보자. 야, 손 털고. 자, 몇 번부터 푸는 거야 우리?
35번부터 푸는 거야. 이대로 지켜 순서. 자, 준비하시고 30분 시작.
우리는 다시 문제지를 피시고요. 33번 한번 펴보세요. 33번입니다. 펴보실게요. 일단 내가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시작하자. 다 정리가 되면 시작해야지. 떠들고 있으면 자, 선생님이 마음이 무거운 게 지금 에세이 써놓은 거 내가 수업 끝나고 다시 자세하게 볼 거야. 근데 지금 전체 한번 훑어보기는 했는데 딱 극명하게 나뉘어. 풀 수 있는 놈, 못 푸는 놈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점수가 앵간히 나온 친구들의 반응은 다 뭐냐면 나는 풀셋이 훨씬 효과적이다. 2평이고 반대로 점수가 좀 안 나오거나 힘든 친구들은 하프셋이 더 맞다 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사실 푸는 방법은 학생들마다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수해도 괜찮아. 근데 이번 주는 쌤이 말했을 때 괜찮은 방향으로 한번 풀어봐봐 얘기를 했던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점수로 확인해 봐야 돼. 내가 A라는 방법을 써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 B라는 방법을 써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로 평가를 해야 되지. 방법을 바꿨는데 10점이 더 올랐어. 이게 바로 보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증명된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그 방법을 계속 써.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봤을 때 앵간이나 원래 이렇게 풀어요. 근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오늘 알려준 이번 주 배운 방법대로로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해봐. 산모 전까지 시간 너무 좋잖아. 그렇게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점수 보니까 개차반이 된 친구들이 있어. 스스로 알잖아. 내가 원래 봤던 점수보다 너무 못 나왔다. 근데 그분들의 100% 원흉은 뭐냐면 앞에 40분을 너무 잘 못 풀었어. 앞에 40분의 운영을 못했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기준선을 줄게. 제가 초반 40분의 문제를 원래보다 너무 못 풀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 뒤에 더 풀면 돼가 아니라 본인들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듣기 풀면서 독해를 병행해 본 적이 없어요. 코멘트 몇 명 있었거든? 잘못된 거야, 얘들하고. 그렇게 풀면은 수능 영어 못 풀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기준은 늘 2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잘못한 걸 알고 고치려고 해야지. 그 방법에 맞춰서 방법을 끌어내려. 본인 수준에 맞춰서 풀이법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이제 내신 들어가고 3월달 되면 정신없어서 이런 본질적인 얘기는 전혀 못해.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입시를 하든 이걸 해내야지만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 오늘 이번 주 동안 시간을 써서 한 방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에세이에 썼던 그 리플렉션이라고 할까? 그거를 잘 기억해. 대부분 다 올바른 말대로 썼어. 지가 뭐 잘못한지 안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돌아서면 까먹고, 나가는 순간 까먹고, 여기 길 건너 주유소 도착하면 까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까먹어 잡수지만 마시고 꼭 잘 좀 새겨놔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라 조금 여유 있으니까요. 한 권 보고 밀린 거 좋은 컨텐츠 남아있는 거야. 그걸로 얘보다 난이도 더 낮거든? 그러니 오늘 알려준 방식대로 못했던 회차들은 좀 백업 좀 해봐. 그것까지 내가 불러서 시키면 학원 안 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시키는 거. 끄덕끄덕을 하네. 그래서 못 시키는 거니까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내가 몇 번을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빈칸에서는 33과 34를 좀 볼게. 못 푼 친구들도 많고 틀린 친구들도 많은 게 요 두 문제로 보이네. 그래서 33, 34 풀 거고요. 36번과 37번도 가능한 보겠습니다. 빠르게라도. 그리고 38, 39까지도 볼 거예요. 그럼 오늘 6문제를 볼 건데 이 6문제를 푸는 뭐라 그럴까? 해제 강의의 정도는요. 100%라고 따졌을 때 내가 한 6, 70%만 풀어줄게. 그럼 나머지 본인이 틀린 문제들 있지. 맞춘 건 하지 마. 틀린 문제는 토요일 수업 올 때까지 오답노트 완성해서 사진 다 올려놓고 와. 알겠죠? 그럼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오답해서 올리고 와라 얘기했었거든. 기억나요? 몇 번이었어요? 30번. 그리고 41번 장문이었어.
내 수강생 전체 명수 정확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중에 3% 올리고 왔거든요. 그지? 그러니 자 토요일까지 한 번만 더 해. 여기 전체에서 틀린 것만 오답노트 스스로 해서 올리고 오세요. 쌤 안 풀고 찍은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안 써요. 본인이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못 풀었다면 해야 되겠지. 근데 내 전략 유형이 아니라면 하지 마. 알겠지? 그럼 본인이 평가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대답 한번 하고 가자.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빨리 속도를 높여볼게요. 33번 문제부터 가자. 맞춘 친구들은 이대로 풀었나 한번 확인해봐. 자, 33번 문제 구요. 어머나, 잠깐만. 33번. 자, 문제고. 얘들아, 이거 정답 몇 번이었어? 1번이었지. 쌤이 잠깐 보니까 쌤 단어 너무 모르는 거 저 깨달았습니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어. 그래서 선지부터 빠르게 해석할 테니까 다 받아 적어. 갈게. 50분만 집중하자. 자, 1번. The way the world work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이렇게 번역할 거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 2번이에요. 미래가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 미래의 니즈. 사회에 대한 미래의 니즈. 3번. 시골 발전의 이론. 다 받아 적는 건 비효율적이야. 모르는 단어만 쓰는 게 맞지? 이것들아. 자, 4번.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 5번. 개인적 이득에 의해 초래된 동기부여. 모르는 단어만 적어. 단어 모르겠다며. 자, 됐고. 그럼 빈칸으로 바로 가보자.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잘못 체크됐네요. 자, 빈칸 문장을 먼저 내가 읽어볼 텐데 얘가 구조 분석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액팅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이었어. 빈칸 먼저 읽기로 했으니까. 근데 동사 먼저 봐봐. 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꽤 어려웠어. demand. 맞아요.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예요? demand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전체는 다 동명사 주어로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마지막 문장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미래의 생산성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 어머,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단어 나오냐? 미래라는 단어가 나오지. 근데 선지 1번 몇 번이야? 2번에 뭐 있었지? 미래가 또 들어가지. 마지막 부분에 같은 단어면 좀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어. 또 보이고요. 자, 미래의 생산성을 향해서 행동하거나 식물들에 대해서 중심적인 것으로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요. 디맨드 요구하는데 특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effectiveness, 뭐가 있을 거다? 효과가 있을 거다. 다 받아 적어야 돼. 모르는 단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빈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됐지? 자, 그럼 우리는 빈칸을 뭐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고요. 빈칸 추론 문제는 답이 한 번만 제시돼, 여러 번 제시돼. 여러 번 제시돼. 그러면 빈칸 문장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반복되는 말만 따도 충분하다 그랬어. 그쵸? 자, 그럼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reliance lies. 우리가 무엇에 의존할 겁니까? 대답. 쌀에 의존할 거예요. 쌀에 의존하는 건 demand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형광펜 같이 들어가자. 자, demand에다가 형광펜을 칠 건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빈칸 문장에 뭐랑 똑같아요? 동사랑 똑같죠. demand, 동사랑 똑같죠. 그럼 demand가 필요로 한다는 거니까 아마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빈칸에 단서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접근해봤거든. 야, 뭘 필요로 하냐면 매우 거대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상당한 협력과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부 노동의 분화도 필요해. 이 노동의 분화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모으고 처리하고 다시 심는 것들 말이야. 그럼 이래 쌀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농사야. 농사. 그럼 좀 더 이해하려고 해봐. 농사를 할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돼. 농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 많아야 돼. 사람들 많이 모여서 labor division 모두 있어야 돼. 노동의 분화도 필요해. 되니? 그럼 뒷부분에 먼저 단서 체크할게. 공동체 많이 필요해. 상당한 협력과 노동의 분화도 필요해. 이걸 내가 단서 1이라고 할게. 조금만 속도 높일게. 그러니 쌀에 의존해서 살아남으려면 공동체도 커야 되고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노동의 분화도 필요해. 이 정도는 읽어야 돼.
다음 거 또 갈게. Human domestication of rice. 사람이 쌀을 재배한다는 것은 reshaped, 다시 만들 거야. 플랜트의 body와 플랜트의 진과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만들 거야. 됐어? 근데 뒤에 형광펜 단서 들어가지 않아? 뭐가 나와? 뭐가 들어가지 않아? 그럼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지. 하지만 reliance the plant, 그 식물에 의존하는 건, 그럼 여기서 그 식물은 계속 뭐겠어? 쌀. 근데 내가 식물에 의존을 하면 이게 change 돼. 바꿀 거야. 뭘 바꿀 거냐면 인간의 노동적인 관행과 사회적 구조도 바꿀 거야. 그 앞에가 중요하다 그랬어? 뒤가 중요하다 그랬어? 뒤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단서로 체크돼야 될 건 쌀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에 관련된 것도 변화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단서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죠. 그럼 똑같이 써볼 테니까 봐봐. 야, 네가 쌀을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노동하는 모습과 사회 구조도 모두 바뀔 거라고. 자, 지금 단서 몇 개 나왔어? 2개야. 근데 2개가 다 쌀이 바뀐다는 얘기야? 쌀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야. 사람이 바뀐다. 그럼 얘를 요 정도 읽어내고 나면 이 2가지를 합쳐서 결국 뭘 먹고 사냐가 인간의 삶에 뭘 가져온다 이 말이야.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캐치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문장 읽어봐. 자, 주어가 누구야? 인간이지. 그 뒤에 나열이 엄청 돼. 야, 인간 집단의 구성. 나 단어 다 얘기하고 있다. 개인적인 역할, 저장하는 필요성, 연간의 사이클. 다만 이 모든 주어는 다 어느 쪽이야? 쌀 쪽이야? 인간 쪽이야? 인간. 근데 이 모든 인간들은 all became attuned to the need of rice. 쌀이 무엇을 필요로 하냐에 attuned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 하는 거야 이 말이야. attuned 무슨 뜻? 맞춰줘야 한다고. 그럼 얘가 또 단서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3번이고 단서 3번은 이제 옆에다 간단하게 적을게. 결국 쌀 때문에 누가 바뀌겠다 이 말 똑같이 하는 거야. 인간이 변화하고 있다니까. 그럼 다음도 봐 얘들아. 또 주어가 뭐로 시작하냐? 인간이야. 대답해야지 이해해. 자 누구야? 인간이야. 그럼 인간이 또 뭐 한다는 얘기 나오면 될까? 변화한다 얘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이야. 그리고 인간의 perception 뭐야? 인지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were altered 뭐 될 거야? 또 바뀔 거야. 그럼 더 읽을까 말까? 읽지 않아도 돼. 뭐에 의해서 바뀌는데? 쌀 먹고 살다 보니까 바뀔 거야. 라스트 팡이야. 형광펜 단서 뭐 나와요? and 나와요. 그럼 앞 내용 똑같이 뭐 하겠다? 반복하겠다. 근데 여기서 게임 끝이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emerged 발생해. 뭐로부터? 다른 식물들을 tending 돌보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그럼 우리가 쌀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뭐 했어? 변화했죠. 근데 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이제 현미 먹고 살아볼까? 그럼 현미 먹다 보니 또 누가 변화해? 인간의 삶이 변화해 라는 말이 똑같이 가겠다. 그럼 이거 단서 몇 번 잡으면 될까 얘들아? 4번이야. 끝. 자, 그럼 공통적 뉘앙스는 뭘 먹고 사느냐 때문에 누가 바뀌더라? 인간의 삶이 바뀌더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럼 인간의 삶이란 단어를 뭐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지 내려가. 나 이건 안 띄울게. 종이로 봐. 자, 1번 봐봐. 내가 1번 어떻게 해석했니? 사회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 그랬지. 그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누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이 사는 거라고 추론할 수는 있어. 다만 속어로 접근해야 돼. 자, 2번 내려와봐. 미래가 사회에 뭘 필요하냐? 이거 미래가 뭘 필요로 하냐였어? 그냥 인간의 삶이 바뀌더라였어. 인간의 삶이잖아. 그럼 나는 future에다 X를 칠 거야. 시점을 얘기한 글이 아니야. 3번 가볼게. 시골이 아니지. 근데 rural 왜 넣어놨겠어? 지금 뭐 얘기해?
쌀재배 얘기하는 거니까 농사니까 농촌으로 연상어휘를 넣는 것 뿐이야. 4번도 내려가 봐. ethical 나왔어요. 개똥. 근데 nature 때문에 좀 쓴 거 같죠? 맞죠? 자, 5번 내려갑니다. motivation driven by personal gain. 개인의 이득을 얘기하는 거였어? 사회 변화를 말하는 거였어? 사회 변화 알잖아. 그럼 뭐가 속어야? personal gain이 속어야. 그럼 답 될 게 몇 번밖에 없어? 1번 밖에 없어. 됐지? 이렇게 풀어내야 돼. 또 가봐. 34번 가봐. 일부러 내가 단어 하나하나 다 말하니까 얘들아 집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 받아 적고 정리해와. 자, 34번도 가볼게. 자, 쌤이 얘 빈칸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형광펜으로 쳐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in some instance라는 표현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일부 경우에. 그럼 쌤 여기서 일부 경우에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를 설명할 건데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야 빈칸이라고 하는 건 럭셔리야. 나 럭셔리의 뜻이 뭐야? 럭셔리. 야 내가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 하나 샀어. 이게 럭셔리냐? 샤넬백 사는 게 럭셔리냐? 이게 럭셔리지. 그럼 럭셔리는 어떤 함의가 들어있는 거냐면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사는 것. 이걸 럭셔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럼 빈칸은 사치야. 사치.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 사치가 might cost야. 얘들아 cost는 원래 뜻이 뭐죠? 비용. 근데 그거 말고 대가로 폭넓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대가로 합니다. 이 뜻이야. 그럼 내가 빈칸을 추구하면 그건 내 목숨을 대가로 해야 되는 사치다 이 말이야. 해석됐어?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잡았냐면 빈칸은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해야 되는 사치라는 거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반대로 말하면 빈칸이라는 건 생존에 좋아 나빠? 나빠. 이건 생존에 별론 거야. 이렇게 잡았어. 가도 돼. 응. 빈칸 하지 마. 이거 생존에 안 좋은 거야 이 말이라고. 괜찮지? 그럼 이제 이 글은 되게 간단해진다. 자, 위로 내가 다시 올라와 볼게. 봐봐. 얘들아, 주어가 뭐로 출발하니, 이거? emotion, 감정이지. 자, 그럼 그대로 직독직해 해보자. 쌤 봐봐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빠른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됐지? 그리고 이 빠른 정보 시스템은요, that helps us act.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줘요. 뭘 가지고 행동하게 해주냐면, 최소한의 의식적인 심사숙고를 덜 하게 해줘요. 해석 나 다 했어. 얘 뭐라고? 얘 뭐라고? 심사숙고. 모르면 다 받아 적어요. 자, 그럼 일단 쌤 주어가 뭐로 출발해? 감정. 근데 우리가 빈칸에 찾아야 되는 건 뭐였어? 생존에 불리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읽을 때 감정은 생존에 이로운 걸까 불리한 걸까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나오는 어조들을 보니까 감정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뭐해? 빨라.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건 속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속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의식적인 심사숙고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이라고 좀 편하게 말해볼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감정은. 여기까지 됐니? 다음 거 또 가봐. problem 어떤 문제들이 있어. 그럼 얘들아 문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 문제가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돼. 뭐와 관련되냐면 탄생, 싸움, 죽음, 그리고 seduction, 유혹인가 여기서는 맞나요? 맞네요. 여기서는 seduction, 유혹이라고 읽읍시다. 자, 유혹과 연관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have occurred, 발생해 왔어. 무엇에서? 우리의 진화의 역사 도처에서 걸쳐서 이 문제들이 모두 있어 왔어. 됐지? and,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게 aided, 우리한테 뭘 줬어? 도움을 준 거야. in, 뭐 하는데? adapting to those problem, 그런 문제들의 적응을 rapidly, 어떻게 하도록 도움을 줬어? 빠르게 하도록 도움을 줬어. and, 그러면서 with minimal conscious cognitive intervention, 의식적인 응을 minimum 뭐하게 만들어줬어?
최소한으로 만들어줬어. 그럼 봐봐라. 이거 인터벤션 뜻 몰라도 이거 풀리냐 안 풀리냐? 풀려. 근데 얘네 뜻이 뭐지? 개입, 간섭 이란 뜻이죠. 그럼 의식적인 개입이 최소화되고요. 이런 문제들에 적응하는 걸 빠르게 하도록 도움을 줬어요. 누가? 감정이. 그럼 필기해봐. 쌤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오늘 필기 좀 대충 하거든요. 속도 때문에 그래요. 생존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생존에. 안 좋은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놔야 돼? 뒤집어 놔야 돼? 뒤집어 놔야 돼. 그럼 결국 감정이 아닌 건 우리한테 생존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조금만 더 가볼게. 자, 다음에 형광펜 단서 체크. if. 또 다음에 형광펜 단서 체크. for instance. 자, 지금 뭐가 쏟아집니까? 계속해서? 예시가 쏟아져요. 중간에 봐요. 자, 뭐 나와요? however, 반대돼요. 그럼 however 앞이 중요할까? 뒤가 중요할까? 뒤가 중요할 거야. 뒤에서 이어지는 거 오답해야 되는 친구들은 다시 읽어. 나 오늘 안 읽을 건데 결국에는 감정은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해서 생존에 좋아 나빠? 좋아. 이 말 했던 거거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보자. 5번부터 거꾸로 올라와 볼게. 답이 몇 번이었으니까? 1번이었으니까 거꾸로 보여줄게. 봐봐. 자, 5번부터 가볼게. 직역 먼저. 위험에서 get away from, 벗어나기 위해서 other self, 타인의 도움에 rely on, 의존하는 것. 거꾸로 봐 계속.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야? other self가 아니잖아. 내가 도왔냐 타인이 도왔냐 그런 얘기 없었잖아 예진아. 그치? X 쳐요. 4번 가볼게. 거꾸로 해석부터. 생존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감정을 사용하는 것. 맞지? 근데 얘들아 이 감정을 쓰면 이거는 생존에 좋은 거였어? 나쁜 거였어?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타겟은 뭐야? 생존에 나쁜 거. 그럼 4번은 반대 선지네요? 답 되면 안 되네요? 반대 선지네요. 그쵸? 이렇게 풀면 돼. 3번 올라와 봐. sacrifice 밑줄. 뒤에 전치사 for에다가 밑줄. 근데 이렇게 나오면 sacrifice A for B라는 수거 표현이야. B를 위해서 A를 희생하는 거야. 준우야! B를 위해서 A를 희생하는 거야. 그럼 목적이 누구야? B야. 대가가 뭐야? A야. 맞지? 그럼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decision, 어떤 결정에서의 완벽함을 갖춰야 돼서 efficiency, 효율성을 없애자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효율성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문제였냐? 속도가 빠르냐의 문제였냐? 속도야. 그래서 나는 3번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잠깐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처리 속도라고 하는 건 이거 같은 말로 봐야 돼? 의미가 달라? 다르지. 그치? 그냥 빠르냐 안 빠르냐 얘기를 얘가 하고 싶었던 건데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좀 더 깊고 넓은 판단이 들어가야 돼.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 노력 대비 효율적인지 속도 대비 효율적인지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좀 다른데? 2번도 봐볼게. 믿을 수 없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 For guidance, 지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생존에 치명적이다인데 위에서는 신뢰성이었어? 속도였어? 속도야. 그럼 또 뭐가 아니야? unreliable이 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남는 답 1번 봐봐 얘들아. Take the time to think about what to do.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think. 생각하는데 taking time. 뭘 들이는 거야? 시간을 들여. 그럼 1번이 왜 답이야? 무슨 단어 때문에? taking time 때문에 답이 되는 거지. 밑줄. taking time 위에다 써. 얘는 무슨 뜻인데? 뭐가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 위에는 시간이 어때? 안 걸린다 그랬잖아. 빠르다 그랬잖아. 바꿔볼까? 시간이 많이 걸려는 무슨 말이야? 속도가 뭐해? 느릴 수밖에 없어. 랑 같은 말이잖아. 반대말 고르면 되잖아. 됐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포인트만 제대로 읽으면 맞출 수 있는 거지만 계속 변두리만 치고 있으면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 됐나요? 가야 될 분들은 가세요. 괜찮으니까. 일단 여러분, 자 오늘 내가 가져온 거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연습하는 거는 한 과목은
고2 게 맞아요. 한건모고는. 근데 지금 내가 수업 때 사용하는 건 고3 겁니다. 교재는요. EBS 교재를 쌤은 고3들한테 맨날 시키는데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교재고요. 이거는 고3 선배들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정도부터 수능을 위해 연습하는 교재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거의 1년 정도를 미리 앞서서 그때 연습할 걸 풀어본 거거든. 근데 선생님의 철학은 이거야. 쉬운 문제 100문제 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10문제 보는 게 훨씬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방법이 정확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랑 같이 풀 거고요. 자, 오늘 수업 듣고 나서 해줘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오답 노트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답 노트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자, 기한은 언제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고요. 틀린 거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다만 내가 맞춰야 되는데 틀린 문제 뭔지 알 겁니다. 그쵸? 자네는 다 하시면 되는 거고. 맞춰야 되는데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해서 올려놓고 오시던가 틴토리에 혹은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거 기한 언제까지다? 내일까지다. 오늘 풀었으니 내일까지 바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오늘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나 싶었더니 어제 내가 똑같은 걸로 강의를 한 번 더 했어. 어제 수업 영상에서는 빈칸 33, 34를 좀 주력해서 설명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모여있는 친구들도 틀린 것들 보니까 오히려 삽입 문제 오답률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올라와 보려고 해. 39번, 38번, 그리고 순서 문제에서는 37, 36번 중에 하나를 볼 거거든. 요거 내가 조금만 고민할게. 진행하면서 하고 시간이 된다면 앞으로 넘어가서 빈칸은 33번까지는 볼게. 됐지? 자, 여기까지는 볼 거니까 자, 나는 지금 3등급이 목표야. 근데 나 오늘 빈칸 문제 틀렸어. 그럼 오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2등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틀린 문제가 빈순삽이야. 그 친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목표치에 맞춰서 오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다가 모르겠으면 쌤 저 몇 번 하면 됩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이왕 했으니까 열심히 좀 해보자. 자, 거꾸로 올라오자. 그러면 39번 한번 펴봐. 39번. 자, 이거 되게 좋았던 문제거든? 오늘 삽입 문제 둘 다 너무 좋아요. 자, 39번 풀 건데, 자, 태희가 그런 말을 했어. 아직도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태희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그래. 배운 게 적용이 안 돼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 근데 얘들아, 이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야, 수업 한 번 들었다고 모든 게 다 적용되면 전 국민이 나한테 오지 않겠니? 그치? 근데 안타깝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는 확신이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려면 연습량이 수반이 돼야 돼. 근데 얘들 생각해봐라. 나랑 만나서 문제 푸는 거 빼고 혼자 문제 풉니까? 네. 대부분 안 할걸요? 그쵸? 근데 어떻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멘탈을 바꿔야 돼. 내가 안 된다면 하루에 한 문제도 괜찮으니까 배운 방식대로 적용해 보려고 애써서 풀어보십시오. 알겠지?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운영했던 문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아, 이런 식이었구나 라고 느껴봐봐. 알겠죠? 오케이. 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제시문을 먼저 띄울 거예요. 자, 그럼 배웠던 거 떠올려보자. 삽입 문제는 제시문 안에서 단서가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땡큐였어. 자, 뭐였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기억나? 연대지, 연대지. 뭐라고요? 연대지, 연대지. 하나 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신규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연대지라고 해당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형광펜. 뭐밖에 안 보여요? 대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왜는 얘들아 연결사가 아니라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급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나왔다는 건 앞에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였는데, 자, 일단 읽어보면 야, 정말로 그 일들이 do happen 벌어지게 되면 동사 강조네. 야,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져 on our watch 우리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we tend to defend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defend 뭐하더라? 보호하더라. against 뭐에 대비하여서 accusation 외웠던 단어잖아. 뭐야? 고소, 고발, 비난 이란 단어죠. 그 비난에 대비해서 우리를 방어할 거야.
그러니까 즉 우리는 try to shift the blame. 그 blame은 shift 뭐 하려고 해요? 이동시키려고 해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시문 옆에다가 써보자. 자, 첨삭제 할 때 했던 거잖아. 제시문 정리했어? 자, 쌤 제시문에서는요. 일단 day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거 뭔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day가 발생을 한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day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면 비난이 있을 때 우리를 방어할 거예요. 비난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 말이지. 그럼 얘들아 두 가지 말은 비슷해. 내가 비난을 받아들일 거야? 회피할 거야? 받아들여요. 회피겠지? 저 새끼가 잘못 말한 거 맞지? 응? 회피겠지 태강아. 비난을 회피할 거야. 나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읽으면서 앞에 일단 day가 무슨 말일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 제시문의 뒤에는 비난을 뭐 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돼? 회피하는 얘기가 이어져야 돼. 다시 정답이 들어가는 앞부분에는 day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정답이 들어가는 뒤에는 비난을 남한테 돌린다 같은 말이 나와줘야 될 거야. 쌤 이걸 진짜 해요? 예. 시간 안에 이거 한다고요? 예. 그게 되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수능을 볼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았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뒷줄 괜찮나요? 네. 가볼게요. 자, 쌤 첫 문장 안에서 형광펜 단서는 나는 빗금으로 칠게. 자, 첫 번째 부분은 이거야. not surprise야. 근데 not surprise는 뭐야? 뭐 하지 않은 것이란 얘기야. 놀랍지 않아. 그럼 얘들 놀랍지 않다는 건 바꿔 말해볼까? 이거 뭐 한 거야? 당연한 거. 야, 그럼 우리한테 당연한 게 뭐냐면 failure do occur. 자, 뭐는 반드시 일어나. 실패는 반드시 일어나. 그럼 주요 내용 잡아. 실패는 무조건 일어나. 됐어요? 다음 문장 또 보세요. After all, 무엇보다도. 자, 얘도 형광펜 단서인데. 이유는 뭘까? 이거 역접이냐 순접이냐? 순접 플러스. 자, 앞에 내용을 뭐 할 때 쓰는 거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자, 오늘 나오는 단서들도 내일까지 노트 정리해 오세요. 그죠? 자, 그럼 after도 순접이면서 강조야. 그럼 뒤에도 할 말은 뻔해. 뭐는 발생해? 대답해봐. 뭐는 발생해? 실패는 발생해. 얘들아 말하면서 해야 돼. 자, 그럼 그 말 만나보자. The structure, machine, system of a modern world can be terribly complicated in their design and operation. 그럼 여기서 실패라는 키워드만 고르면 되는 거야. 어떤 게 실패를 시사하는 표현일까? 어떤 거? terrible, terribly는 끔찍하게, 그리고 뒤에까지 complicated 뭐예요? 복잡하대요. 그럼 끔찍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failure 뭐가 벌어질 수 있어요? 실패 벌어질 수 있어요. 이래 읽으라고. 그럼 앞에 structure, machine, system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아니 성우야 안 중요한 거야. 됐지? 다음 거 더 가봐. and 형광펜 단서 뭐야? and. 야 and는 뜻이 뭔데? 그리고 그럼 같은 말에 다른 말에 순. 진짜 몰라서 잘못 대답하는 건가? 그리고니까 같은 말이야. 태강아 다 고쳐야 돼. 자, 그리고 그럼 앞에도 실패, 뒤에도 실패. 그럼 어떤 단어 실패일까? 내가 쭉 읽어볼게. The people who conceive, design, build, and interact with this complex thing are unquestionably fallible. 무슨 단어 나와? fallible. 결함이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쌤아 나는 이 단어 뭔지 몰랐음. 그건 네가 부족한 거야. 네가 고쳐야 돼. 알겠지? 미안하지만 F지만 극 F지만 공감 못해. 네가 고쳐야 돼. 알겠죠? fallible. 해석 다시 해보면 conceive,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건설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복잡한 것들과 그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질문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fallible, 결함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말 딱 하나야. 무조건 뭐는 발생을 해요. 실패. 다음 거 가보세요. 형광펜 단서 또 뭐 나와요? 데이. 그럼 딱 하나예요. 이어서 앞에 말 받을 거예요. 무슨 접? 순접. 그럼 여기서도 또 어떤 뉘앙스를 찾아야 돼? 실패. 그치?
그럼 눈에 띄는 단어 골라봐. They sometimes employ 40. 무슨 단어 나와? 40. Inadvertently transpose digit in numerical calculation mistakenly overtaken. 어떤 단어? mistakenly. 그래 보이잖아. 또 가봐. A bolt or under tighten a screw casually misread a dial. 뭐? misread or hurriedly push when they should pull. 어떤 거? hurriedly. 성급하게. 맞지? 골라 읽어. 왜? 아직 선지 안 나왔어. 자, 그럼 쌤 이제 1번 등장이야. 그럼 1번부터는 이제 1번 자리, 2번 자리에 연결이 잘 되나 확인하자 그랬어. 그럼 1번 뒤에 보니까 형광펜 단서 뭐가 나와? 얼쏘야. 자, 그럼 아가들 앞에서 했던 내용은 무조건 사람은 뭐 한다? 실패한다. 그럼 얼쏘도 마찬가지 순접이니까 뒤에도 뭐 한다는 말이 나와줘야 돼. 실패한다. 그렇다면 1번은 빈틈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뒤에 they can also fail to. 어디까지 읽을까? fail. 뒤에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번은 빈틈이 없어. 됐죠? 자, 2번부터 조금 긴장. 왜? 삽입은 1번은 답 절대 안 나와. 몇 번부터? 2번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지우, at other time. 다른 때는 들어요. 형광펜. 그럼 쌤 여기서 조금 주의야. 다른 때는 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상황을 바꿔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글을 어떻게 전환하려나 라고 좀 주의해야 돼. 다른 때는 accident can occur. 뭐가 벌어질 수 있다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네. Because 왜냐하면 people see it to be honest.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멈춰버리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to be ethical. 윤리적인 것을 멈추거나 전문적인 것을 sees. 뭐해서? 멈춰버려서 결국 중요한 건 뭐가 벌어질 수도 있다네.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네. 그럼 얘들아 사고가 벌어지면 일이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럼 실패가 있단 거야? 없단 거야? 있다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얘들아 전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전환이 있어. and 하나는 반대 내용으로 바꾸기 위한 전환. 이걸 역접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 경우 말할 때 그리고 또 다른 걸 말하기 위해 강조를 하기 위한 전환어구도 있어. 그럼 여기서는 전자일 것 같아? 후자일 것 같아? 후자인 거야. 얘인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지문 전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필자가 말하고 하자 하는 건 딱 하나야. 몸 발생해. 실패는 무조건 발생해. 근데 이 실패가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어. 또한 예기치 못하게 뭐가 벌어질 수도 있어.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어. 자 그럼 여기 연결되는 거 괜찮아? 이상해? 괜찮아? 그럼 2번 X야. 접점이 없어. 3번 갈게. For whatever reason. 또 형광펜이야. 아가도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For whatever reason. 해석 어떻게 해? Reason. 이유가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말을 쓰려면 앞에 선이야. 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이유가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앞에 무슨 이유가 있었지? 뭐는 반드시 벌어지고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이유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X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내용들 그대로 받아가면 되니까 연결되는 거 어때 보여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 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게임 끝났네. Accident happen. 사건, 사고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failure. 뭐는 있을 수밖에 없어?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정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그럼 4번 뒤에서 형광펜 칠 게 딱 보여.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형광펜 쳤던 건 not surprise였어. 뭐 하지 않아? 놀랍지 않아.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 놀라운 게 있어. 그럼 쌤 여기 형광펜. 왼쪽 맞춰서 써봐. 어머, 여기서는 놀라운 것이 있대. 그럼 쌤아, 내 생각엔 이러네. 컬러 하나만 더 쓸게. 4번을 기점으로 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는 듯해. 그래서 4번 윗부분을 묶고 4번 아랫부분을 묶어봐.
4번 윗부분 묶었어. 4번 아랫부분 묶었어. 첫 번째 덩어리에다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다시 적어. 색깔 맞춰서 당연한 것. 그리고 4번 이하는 놀라운 것. 이 흐름 아니야? 그럼 필자는 앞에 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 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 왔어. 자, 그럼 놀라운 건 이거야. It's not that. 형광펜 또 들어가네. But that. 무슨 구문이야? Not A, but B 나오잖아. 그럼 또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한 거잖아. 이 프레임이었잖아. 오, 잘 듣네 오늘. 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failure occur. 뭐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야. 실패 발생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거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they do not do so more often. They do not do. 그것들은 즉 실패는 do not do.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so more often. 그다지 자주 벌어지지는 뭐 한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정답 몇 번이었어? 5번이었잖아. 자, 그럼 이때 이어봐봐. 다음 문장을 내가 읽어볼 건데 Our fault, 우리의 실패는 are all too often imputed to the thing. 바로 이런 것들에 imputed, 뭐 된대요? 전가된대요.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는 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야. 넘기는 거 어디 있었는데? 어디 나왔었는데? 제시문에서 뭐 넘긴다고 했는데? 비난을 넘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뒤에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건 보통 이런 것들의 전가가 돼요.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팔고 운영했던 것들의 전가가 돼요. 문장 구조 어려워요. Not to the people. 사람들이 아니라. 프레임 봐봐. To the thing. 이런 것들의 전가가 돼요. Not to the people. 사람들이 아니라. 쌤, 이것도 구문 뭐예요? Not A, but B랑 똑같은 구문이잖아. 이것도.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그것들을 만들었던 사람한테 비난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물건들의 개념 전가한다고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5번 문장을 꺽쇠로 묶어볼게요. 쌤, 꺽쇠로 묶었을 때 결국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잘못을 만든 물건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린다 이 말이야. 물건한테 돌린다. 그럼 이거 책임 전가 아니야? 그럼 정답 몇 번이 돼야 될 것 같아? 5번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럼 맞춰봐. 5번 뒤에는 무슨 말 나온다고 했지? 비난을 회피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5번 앞에는 뭐로 받을 수 있어야 돼? 대의로 받아야 돼. 그럼 대의가 발생한다는 건 지문은 뭐가 발생한다 계속 얘기해? 실패. 그럼 여기서 대의는 뭐겠어? 나왔던 failure. 그래, 실패 저거 복수형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되지? 1에 풀어나는 거야. 맞출 수 있었죠? 유사하게 38번이에요. 또 갑시다. 자, 38번 올라가 보세요. 얘는 2점짜리였네. 방금 푼 게 3점이었고 고3 3점 문제야. 이거. 그리고 38번이 2점짜리였어. 제시문에 읽어봤을 때 그닥 어렵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보자. 38번의 제시문을 읽고 유나야 이렇게 적어봐. 38번 제시문 읽고 이렇게 가능한 적어봐요. 연필로. 응? 거대한. 한 번 더? permitted. 이거 스며들다. 선생님, 하우스 홀드가 무엇인가요? 가정. 하우스. 가정. 가정, 가구. 가정. 네. 유나야, 쓸래?
조금만 치워줘. 친구 한 명 더 세. 여진이 잘 버티고 있어요. 어떤? 다이나믹은 역학. 그치? 어이구 이뻐. 입 닫고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오 이뻐. 네.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쌤, 트레멘도스 뜻이 뭐예요? 아, 엄청나. 수연아, 내가 왜 소리 지르는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만 시간 줄게. 할 수 있어. 채훈아, 내신 그렇게 급발전했잖아. 모고도 할 수 있어. 대신 그렇게 연습이 붙여야 돼. 알겠죠? 갑시다. 자,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질문했던 단어 내가 한 번만 더 잡을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단어야. tremendous 하면 무슨 뜻이야? 거대한, 막대한, 엄청난, 맞아. 동대는 시험범위 있던 단어예요. 자, 다음이요. permit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에 스며들다. 다음 우리 민채가 질문해 준 거 다이나믹인데 이거 해석 까다로워. 사전에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역학이라고 나와. 근데 얘들아, 살면서 역학이란 말 일상 언어로 써요? 안 쓰죠. 그래서 내가 팁을 주면 성우야, 독해할 때 좀 더 쉬운 건 본인이 쓰는 용어로 바꿔서 이해하면 독해가 훨씬 빠르거든.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능에선 그냥 모습이라고 부른다. 모습이요? 모습.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모습? 어떤 상황? 그러면 이런 거지. 앞에도 purchasing dynamic이니까 무슨 상황 말하겠어? 구매하는 상황, 구매하는 모습, 조금 더 가면 구매하는 패턴, 구매 습관, 이런 말도 다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제시문 해석해 볼게. 마케터는 거대한 노력을 합니다. into, 어디에다가요? 알아차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아이들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어떤 제품을 소비하고 구매하는 모습인지에 스며들어 있는지요. 자, 여기까지야. 정보 소화되나 봐. 지금 기업이 소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가정이 소비하는 거야? 가정. 그럼 니네 집 가서 뭘 사냐 이 말이야? 근데 집 가서 내가 뭘 살 거야? 엄마 아빠가 오늘 외식하재 어느 가게 갈 거야? 이것도 소비잖아. 근데 그때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야. 애가.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엄마 나 명륜진사 갈비 뭐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겠죠. 되죠? 그 옆에다 써봐. 자, 이 정도 내용 소화했어. 그럼 제시문은 마케터의 노력이 있대요. 그럼 이 마케터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이제 조금 줄여볼게. 가정의 소비에 미치는 아이의 인플루언스 뭐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얘들아. 요약은 하면 할수록 늘어. 그리고 얘들아, 진짜 쌤이 장담컨대 이게 되잖아? 오답노트 할 때 늘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머릿속에 이게 탁탁탁탁탁탁탁 그려져. 그럼 지문을 잘 읽는 친구들은 굳이 해석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냥 지문 보면 답이 나와야 돼. 지문 보고 한국말 바꿨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답 찾는 간접적 과정이 아니라 영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 직접적 과정으로 움직여. 그지? 그럼 그 수준이 되려면 손을 괴롭혀야 돼요. 되실 때까지. 알겠죠? 자, 그럼 더 들어가 봐. 자, 이때 이렇게 잡았어. 근데 쌤, 이 새끼는 연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앞에 무슨 말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다만 가정의 영향력을 아이들이 미친다. 이 얘기는 어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거밖에 단서가 없어. 됐죠?
그럼 천천히 가봅시다. 난 오히려 오늘 이 38, 39가 우리가 맞출 수 있던 문제로 여겨져. 사이즈 괜찮아? 뒤에 서 있는 친구들? 가볼까? 오케이. 자, 아이들의 영향력. 역시나 소재는 마찬가지네요. 애들의 영향력 말할 거고요. 자, 이 아이들의 영향력은요. is being driven. 유도됩니다. 유도됩니다. 이끌려집니다. 뭐에 의해서 이끌려져요?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요. 그럼 애들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애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가 되는 거죠. 화살표 방향이 is being driven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 돼. 요소가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이 요소가 including 무엇을 포함할 수 있냐면 parenting 스타일이네. 얘들아, parents는 누구야? 부모.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육 스타일의 변화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애들을 어떻게 기르느냐가 애들의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민석이 소화돼? 읽으면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다음 문장 봐봐. Older generation. 자, 누구야? older. 기성세대. 꼰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older야, older. 형광펜. 아, 근데 older가 왜 중요해? 이거 뭘 나타내는 단서야? 시간 아니야? 이거 언제부터 출발해, 그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부터 출발하는데? 근데 분명히 앞에서 양육 방식이 뭐 했다 그랬어? 변화. 그럼 시간에 따라 양육 방식이 뭐 했을까? 변화. 그럼 9세대를 얘기했다는 건 뒤에서 무슨 세대가 나올 거야? 신세대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예측이야. 아, 쌤 올더에다 키워드를 체크한 이유는요. 여기다 적을까? 시간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겠지? 맞지? 자, 그럼 잡아놓고 일단 옛날 세대는 어떠냐면 훨씬 더 권위주의적이야. 그래서 대절이야라고 믿었대. 부모가 안다고. What is best for their kid? 우리 애한테 최고가 뭔진 내가 알아. 그럼 얘네 이제 바꿔야 돼. 이 지문은 양육 방식이 중요한 거야? 애들의 영향력이야. 애들의 영향력이지. 그럼 부모가 야, 우리 애한테 뭐가 좋은지는 내가 잘 알지 라고 하는 건 부모가 결정하는 거야? 아이가 결정하는 거야? 아이가 결정이네? 그럼 난 이 말을 이제 바꿀 거야. 아이의 영향력이 뭐 한 거야? 옛날엔? 적은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바꿔야 돼, 말을. 그쵸? 내용 대충 알겠는데요. 그 대충이 문제야, 얘들아. 그게 감이거든. 또 봐. 아이들의 영향력이 낮아. The famous children should be seen, blah, blah. 그리고 뒤에 a, they. 밑에 나오지. 뭐라고 나와, 이거? 격언이야. 얘들아, 격언은 속담이야. 속담은 인용문 같은 거야. 그럼 쌤, 이렇게 a, they라는 단어, 격언이라는 단어, 인용문으로 취급해. 인용문은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부연하려고 쓴 거예요. 부연이요? 부연. 그럼 이 격언도 아이들의 영향력이 높다란 얘기하겠어? 낮다란 얘기하겠어? 낮다란 얘기하는지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여줘야 돼. not heard. 뭐가 아니라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럼 애들은요,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부모한테 보여만 주면 돼. 이런 느낌일 거야. 그러니 그게 대절이야를 의미하지. 부모가 대부분의 구매 결정을 한다고. 그럼 똑같은 말이네? 그쵸? 1번 이제 들어갑니다. Baby Boomer Generation.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나 나왔다. Later Generation. 어느 세대야? 이후의 세대야. Later. 예상했던 대로 성현아, older 나왔는데 그 뒤에 뭐 나와? Later 나와. 시간이 흘렀어. 그럼 예측해야지. 양육 방식이 뭐 됐을까? 바뀌었을 거야. 부모가 권위주의적이지 않아. 누구의 영향력이 높아져? 아이의 영향력이 높아져.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나오잖아. 그쵸? 다현아,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면 늦어. Have been far. 야, 이 부모들은 far more willing to give voice and choice to see consumer decision as a running opportunity. 자, 이런 양육 방식은 어땠냐면 훨씬 더 발언권을 주고, 목소리를 준다는 건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는 거죠. 발언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to 뭐 하기 위해서요? 소비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running,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배움의 기회거든요. 그러니 누가 결정하도록 해요? 애들이 결정하도록 해요. 이해되지? 자, 그럼 1번은 빈틈 있어, 없어? 없어. 세대가 바뀌었어. 또 갈게. 자, as one marketer explained to me. 형광펜. 자, 그럼 이제 맞춰봐. 이거 내가 왜 형광펜 친 것 같아요? 마케터가 나와서 그것도 괜찮다. 근데 전체 구조를 한번 봐봐. 한 마케터가 나한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인용문. 얘는 인용문. 그러니까 마케터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설명해 준 거니까 인용문. 그럼 인용문은 또 앞 내용을 뭐 하기 위해? 부연하기 위해. 그럼 애들의 영향력이 뭐해졌다 이 말이야. 높아졌다. 이 말 똑같이 할 거야. 한 마케터에 따르면 when I was a kid, 내가 애기였을 땐 got to pick the color of the car. 차의 색깔을 골랐어. Kid nowadays, 요즘 애들은 차를 골라. 무슨 느낌이야? 영향력이 커졌어. 차 색깔이 아니라 무슨 차를 애가 고른다고. 영향력이 뭐 했어? 커졌어. 그걸 인용문으로 연결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앞 내용과 뭐 한 거니까? 같은 거니까. 자, 그럼 2번에다가 X 빈틈 없어요. 논리 공백 없어요. 자, 또 가. 3번 읽어볼게. while 형광펜 아닙니까? 자, 선생님 while은 왜 형광펜 치십니까? while 나오면 뒤에 구조 어떻게 되죠? A, B예요. A인 반면에 B예요.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A, B는 서로 어떤 말 해야 돼, 아가들? 반대말 해야 되고 필자가 말하는 중심 논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 B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전환되나 맞는지 한번 볼게. While that may be an exaggeration. 그거 과장일 수도 있어. 그럼 쌤 여기서 그거 과장일 수도 있어는 앞에서 들어줬더니 인용문. 애들이 차를 골라. 그거 과장일 수는 있어. 아, 이거 맞잖아. 엄마가 아빠한테 막 무슨 차 사라.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거지. 애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과장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컴마 D가 중요하지. There is a little doubt to that. little 부정이지. 대절 이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뭐에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부모의 양육하는 태도가 마크들리 눈에 띄게 바뀌어왔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맞지? 그럼 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올더에서 레이덜로 바뀌면서 부모의 태도가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네. 그럼 몇 번에도 빈틈이 없어. 3번도 빈틈이 없어. 자, 그럼 이제 핵심. 다시 제시문 봐. 얘들아, 우리는 부모 얘기할 거야. 마케터 얘기해야 돼. 부모의 영향력이야? 아이의 영향력이야? 그럼 이걸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야? 마케터 입장에서 보는 거야? 마케터 입장이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연결되나 보세요. 4번 뒤에 보겠습니다. One industry estimate. 무슨 뜻이야? 한 사업이 계산을 해봤다 이 말이야. 그럼 한 사업이 계산을 해서 낸 것도 마찬가지 무슨 문 처리하면 돼? 인용문으로 처리하면 돼. 그럼 인용문은 앞 내용 부연한다 그랬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뒤를 보니까 얘네들은 뭘 알아냈냐면 67%의 자동차 소비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더래? 애들한테 영향을 받더래. 그쵸? 자, 그리고 4번일까 5번일까 고를 거니까 5번 뒤까지 읽어볼게. 자, 5번 뒤에는 단서 또 뭐 나와? and야, and. 자, and 뜻 뭐야? 현이야, and 뜻 뭐야? 그리고 아니야? 그럼 얘는 앞 내용 이어서 순접인 거야. 맞지? 긴장해 얘들아. 답 나올 타이밍이야. 야, 근데 그리고 what they have found.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지? 한 번 더. what they have found. 이렇게 말해. 페이가 안 나왔잖아. 맞지? 앞에서는 one industry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하나의 산업.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they라고 말해. 쌤,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걸 찾으라고 푸는 게 삽입 문제야.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적용을 해볼게. 자, 5번 봐봐. 5번 옆에다 쓰면 돼. 자, 지금 5번에 and는 순접이라 그랬어. 근데 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2개가 나와. and는 그리고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쌤, 이 and의 앞에는요. 발견한 것 1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이니까 발견한 것 2번으로 말할 수도 있어. 납득되죠? 그럴 수도 있고 앞에는 발견에 노력을 했다라는 말도 괜찮아 보여. 그들이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래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지금은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2번일 거야. 이 발견의 노력이 어디 있었거든? 이걸 해보려고 했거든. 그럼 정답은 4번이 적합해? 5번이 적합해? 뒤에 이어지는 거? 5번. 야, 이거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하고 내가 끊어줄게. 봐봐. 4번에 너도 어색하진 않다? 왜 그런지 내가 읽어볼까? 야, 마케터가 노력을 해. 애들이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그래서 하나의 산업은 얘기하던데 부모가 차 살 때 67%가 애들의 영향받았대. 매끄러워 보이지? 순서 삽입 문제는 교육청에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출제 의도가 뭐냐면 내용상의 접근이 아니라 논리적인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가 출제 의도다가 적혀 있어. 그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얘기야. 그럼 뭐야? 내용상은 연결이 쉬워. 연결이 다 돼. 근데 논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논리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뭐야? and라는 접속사가 이런 흐름을 연결할 거니까 얘 뒤에는 얘가 나오는 게 맞아요. 해석으로 하지 마시고요. 되죠? 야, 지금 느낌 좋거든? 얘 봤으니까 순서 한 문제를 볼 거야. 순서 다 안 볼 거야. 힘들어.